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진짜 조심하셔야 할 때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 시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온 재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재산관리 실수 6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안타깝고 동시에 누구나 그럴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생전에 모두 넘기는 행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살아계실 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2년 부산의 한 어머님은 외동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편히 살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병원비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고 집 한 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동산은 생전에는 본인 명의로 두시고 필요하면 증여 대신 유증, 사후 상속을 고려하세요. 꼭 주셔야 한다면 부양 의무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십시오. 내가 자식한테 짐 될까봐 그냥 줘버렸어. 부모의 그 마음 너무도 숭고하지만 자식의 인생도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실수. 형님, 이거 진짜 물건이야. 나도 들어갔어. 이런 말 듣고 투자하신 적 있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3년 서울 은평구의 한 70대 부부는 이웃의 권유로 분양형 호텔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로 인해 원금 전액을 손실했고 계약서에는 소송조차 어려운 면책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 이웃, 친척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상품 설명서, 계약서, 금융기관 등록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나 가족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확실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바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투자에서 소문은 위험하고 팩트와 법적 보호가 전부입니다. 세 번째, 수익률만 보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실수. 연 10%, 원금 보장까지 됩니다. 이 말 혹하셨죠?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수익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2020년 모 보험 설계사가 시니어들에게 고수익 사모펀드를 추천하고 걱정 마세요. 원금 보장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상품은 환매가 중단됐고 수억 원을 잃은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공식 금융기관도 원금 보장 상품은 예금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상품,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피하십시오. 시니어는 높은 수익보다 현금 흐름과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노후니까 이제 좀 불려보고 싶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 재산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방관하는 실수. 사랑하는 가족이니깐 믿는 것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족도 상황이 바뀌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1년 경기 성남 한 어머님이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몰래 증여한 것을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배우자, 자녀에게 모든 재산권을 넘기지 마세요. 공동명의, 위임 계약서, 권한 제한 등의 장치를 두세요. 자산 관련한 기록과 서류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는 부부니까 따로 챙길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은 가족 간의 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끝까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는 실수. 국세청입니다. 세금 환급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주민번호나 계좌를 입력하신 적 있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2년 대구의 60대 남성은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에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문자, 전화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가능하다면 공인인증서 대신 모바일 OTP나 간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예방만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마지막 6번째, 부동산만 믿고 현금 흐름을 무시하는 실수. 집은 2채나 있는데 왜 이렇게 생활비가 없을까? 노후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삶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3년 인천의 70대 부부는 2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한 채는 세입자에게 월세도 못 받고 다른 한 채는 본인들이 거주 중이라 생활비가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 월세 전환, 부동산 일부 매각 등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위기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집만 믿는 전략은 자칫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너무 불안했어요. 맞습니다. 노후의 핵심은 유동성, 즉 당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정작 내 재산, 내 인생을 위한 공부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단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 싶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재정 점검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시니어분들의 슬기로운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